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은 죽음과 세금뿐이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벤저민 프랭클린이 한 말인데요. 이 말은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고 죽음만큼이나 세금도 피할 수 없음을 표현한 말인데요.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피할 수 없는 게 세금과 죽음 말고도 하나 더 있죠. 바로 건강보험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참 좋은 제도인데요. 왜 슬프죠? 안녕하세요. 파이어족 대파마의 파마입니다. 올 11월에 건강보험료를 받으신 분들이라면 건보료 인상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작년보다 올랐다가 아니라 오르는 폭이 점차 급격해지니까 내년, 내후년, 그리고 노후가 되면 얼마나 내야 할지를 추정해서 계산해보면 아마 막막하실 거예요.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자산을 형성하게 되는 것인데 재산이 있다면 건보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줘서 금액이 확 오르잖아요. 특히나 파이어족이나 은퇴를 했다면 집을 보유하고 있을 확률이 높죠. 그리고 집을 보유한다는 것은 지역 가입자로서 건보료의 상승률이 더 크게 다가오리라 생각이 됩니다. 건보료 점수도 오르는데 주택 공시 가격도 오르니까 이중으로 뭔가 연타를 맞는 느낌이랄까요? 하지만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재산이 없으면 되는데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 모든 재산을 다 처분할 수도 없는 노릇이죠. 파이어족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파이어족 혹은 은퇴를 눈앞에 두고 있는 분이라면 미리 알아두어야 할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4가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우선 건강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크게 직장가입자, 피보험자, 지역가입자 이렇게 3그룹으로 나뉩니다. 직장가입자는 4대 보험이 되는 직장에 다니는 분들이라면 내가 건보료를 내는 만큼 회사에서도 내주는, 즉 회사와 내가 반반씩 보험료를 내죠.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이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보험료는 내지 않고 보험의 혜택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부양자도 건강보험공단에서 매달 재산 및 소득 증가 여부와 부양기준 충족 등을 따져서 기준이 넘으면 피부양자에게 사전 안내를 하고 피부양 자격이 박탈됨과 동시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돼서 지역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대 보험이 되는 직장을 다니지 않고 피부양자가 아닌 나머지 사람들을 지역가입자로 보면 되겠죠. 파이어족으로 은퇴를 하건 정년 은퇴를 하건 퇴직 후에는 개인과 회사가 보험료를 반반씩 부담하던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을 하게 되는데요.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돼서 높아진 건보료가 부담이 된다면 첫 번째, 임의 계속 가입 제도를 신청하라. 물론 임의 계속 가입 제도를 신청하기 전에 체크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퇴직 후 지역 가입자로 전환 시에 자신의 재산 보유 수준과 연동의 건보료가 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지역 가입자가 직장 가입자보다 보험료를 더 많이 부담하지만 간혹 재산이 의외로 적어서 직장 재직 당시보다 건보료가 적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파이어족으로 은퇴를 한다는 것은 경제적 독립을 했다는 것이고 경제적 독립을 했다는 것은 자산이 있다는 거겠죠. 지역가입자는 내 재산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파이어족으로 은퇴를 하기 전에 임의계속 가입 제도 신청을 한번 고려해 보세요.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 제도는 1년 이상 직장 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사람에 한해서 퇴직 이전 18개월 내에 신청을 할 수 있고요. 퇴직 후 최초 지역보험료 납부 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을 하거나 우편 전화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는 이런 게 있는지 몰랐어요. 실제로도 임의계속 가입 제도를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게 신청할 수 있는 기한도 2개월 정도로 짧아요. 그래서 놓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퇴사나 은퇴 시점이 아니더라도 미리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면 좋겠죠. 물론 나는 재산이 거의 없다.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무조건 임의계속 가입 제도를 신청할 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지역가입자가 되면 내가 내야 할 보험료가 얼마인지 확인을 하는 게 현명하겠죠. 전화해서 물어보면 알려줍니다. 두 번째는 연금 상품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건보료를 상정할 때는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등이 포함이 되는데요. 연금저축과 IRP, 개인형 퇴직연금에서 발생한 이자나 배당소득은 해당 소득을 찾기 전까지는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또 연금저축 IRP는
55세 이후에는 연금으로 수령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도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영기간 중이나 연금을 수령할 때 모두 건보료 부담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다만 이자나 배당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은 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종합 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4천만 원 미만 1600cc 이하의 차량은 건강보험료 금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차를 구입 혹은 바꾸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리스를 활용해도 자동차로 인해 부과되는 건보료를 줄일 수 있긴 한데요.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면은 파이어족에게 리스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개인 의견입니다. 세 번째로 해촉 증명서를 알아두자. 은퇴 후에 어디서 강의를 의뢰받았다든지 일을 강습을 하게 됐다든지 해서 수입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고정이 아니고 일회성이나 단기간에 수입이 발생할 때가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이런 비정기적인 수입이 지속적인 소득으로 인식이 돼서 갑자기 건보료가 크게 뛰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고정 수입으로 잡히면 산정된 금액으로 한 해를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해촉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해촉 증명서는 나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업체와 거래가 종료됐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인데요. 해촉 증명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과납입한 건보료와 장기 요양료를 환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큰 업체와 일을 하는 게 아니라면 해촉 증명서를 모르는 업체도 종종 있어요.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말고 인터넷에 해촉 증명서 양식을 치면 쉽게 다운로드 할 수 있으니까 양식을 다운받아서 업체에 주면 되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래한 업체의 직인을 받아서 보험공단에 제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단기간으로 거래한 사업장에 연락해서 직인이 찍힌 해촉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됩니다. 해촉 증명서를 모르면 내가 다운받은 양식을 업체에 주고 직인을 받은 뒤에 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되겠죠. 마지막 네 번째는 직장 가입 자녀가 있을 시 피부양자로 등록하라. 파이어족은 조기 은퇴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직장 가입 자녀가 있으려면 좀 오래 기다려야 할지 모르겠지만요. 일반 은퇴자라면 고려해 볼 만하겠죠. 건보료는 한 세대를 묶어서 그 세대의 대표가 보험료를 내는 구조인데요. 직계 부모나 배우자 30세 미만 혹은 65세 이상의 직계 형제나 자녀는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면 세대 대표의 건강보험료 인상과는 관계없이 본인이 따로 건보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의 혜택은 누릴 수가 있습니다. 휴업이나 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 부동산 매매처럼요. 그러면 소득금액 증명원, 등기부 등본 서류를 떼서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조정 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파이어족 혹은 은퇴자로 지역 가입자가 돼서 건강보험료를 낼 때 미리 알아두어야 할 4가지 방법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임의계속 가입제도, 연금상품, 연금저축 IRP, 해촉증명서, 피부양자 등록. 건강보험료가 매년 오르는 건 기정사실이에요. 그리고 건강보험료는 재산이 있는 한 죽을 때까지 내야 하죠. 그런데 건보료 내는 거 무서워서 버는 족족 수입을 다 쓰고 저축과 재테크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파이어족에게 자산관리는 필수인데요. 하지만 상황에 따라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떠도는 소문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요. 직접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거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궁금한 것은 내 경우, 보편적인 경우 말고 내 재산 상태가 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직접 확인해 보세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